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을 바라보는 60대 가장인 제가 처음으로 등산 동호인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이 산악회는 주로 묻지 마세요. 여행을 자주 떠나는 산악회였는데 가입하고 얼마 뒤 드디어 저 역시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저는 의도치 않게 뚱뚱한 아줌마와 짝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로였지만 어느새 제 짝이었던 그 뚱뚱한 아줌마에게 호감이 생겼고 헤어짐이 아쉬웠던 저는 결국 직접 건네받은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레는 마음을 담아 다음날 바로 그 뚱뚱한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가기 시작했고 저는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던 여자에게 고백하는 설렘처럼 제 마음이 어느새 뚱뚱한 아줌마에게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몇 번이 통화 연결음이 울렸고 드디어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웬 남자가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제대로 걸었는데 남자가 받아서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그냥 무심코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실수로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줬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적어준 건가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가 이름이고 지역이고 물어보니 거짓 쪽지를 줘서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걸었던 그 뚱뚱한 아줌마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는데 뒤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로 그 뚱뚱한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화하신 분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며 저번에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아줌마는 반갑다며 수화기 너머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전화를 걸었는데 웬 남자가 받길래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니 자기 막내 아들이라며 데이터가 다 떨어지면 엄마인 자기 폰으로 게임을 한다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목소리가 굵어서 어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엄마 폰으로 게임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그냥 무심코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40대 중반에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냐며 혹시 쪽지에 적힌 번호가 잘못된 건가 싶었다고 말하자 그럴 리가 있겠냐며 자기도 아무에게나 쪽지를 건네지 않는다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쪽지를 준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기 싫어서 언제 한번 또 볼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 만나자고 했고 뚱뚱한 아줌마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서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다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알면 안 되지만 어차피 각방 쓰고 산 지 오래고 무뚝뚝한 돌덩이 같은 아내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나랑 마음이 맞는 아줌마를 늦은 나이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참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찾아왔고 저는 드디어 그 뚱뚱한 아줌마를 만나기 위해 등산복이 아닌 양복을 갖춰 입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에 맞춰 가보니 그 아줌마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반갑다며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먼저 와서 아이스 커피를 시켰다고 하길래 저도 같은 걸 시키겠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잠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뚱뚱한 아줌마는 저보고 하는 말이 저번에는 등산복을 입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양복 입은 모습을 보니 너무 멋지시다며 연신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어깨가 으쓱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숍에서 나와서 강가를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살며시 제 팔에 팔짱을 끼웠습니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고, 어디 가서 식사나 하자고 하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여기서 자기네 집이 그리 멀지 않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지 않냐고 말하니 남편은 일 때문에 베트남에 나가 있고 어제 전화 받은 아들은 오늘부터 3일 연속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했다며 자꾸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줌마 말에 이끌려 뚱뚱한 아줌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빌라 2층에 사는 그 아줌마는 저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며 자기가 금방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뚝딱 고등어구이, 불고기, 된장찌개를 차려서 내왔습니다. 저보고 어서 드시라고 하는데 사실 낯선 아줌마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는 그런 저를 보며 자신이 밥상에 빼먹은 게 있다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소주와 소주잔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술이 빠질 수 없지 않겠냐며 아줌마는 제게 소주를 따라줬고 저도 아줌마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밥과 함께 1잔, 2잔, 3잔, 4잔 계속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알딸딸해진 상태에서 마주보며 함께 술을 마시고 밥을 먹던 그 뚱뚱한 아줌마가 어느새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감추려 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눈빛에 이끌려 이성의 끈을 놓으려는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한 아줌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줌마는 싼통 다 깬 전화벨이 얄미웠는지 고시렁거리며 전화기가 놓여있는 쪽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전화 내용이 다 들렸는데 듣자 하니 또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간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아줌마는 전화를 끊고 싱글벙글 웃길래 저는 모른 척 아줌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또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타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러지 않아도 방금 스케줄이 잡혔다면서 안 나가고 싶어도 그쪽 인원수대로 맞춰야 해서 자기가 꼭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하는 수 없이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스레 화가 났습니다. 내 여자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닌데 그 아줌마가 다른 남자들과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또 타고 간다니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뚱뚱한 아줌마가 제 팔을 잡으며 어디 가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잘 먹었다며 이제 가보겠다고 하니 갑자기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너무 무심하다.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어디 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뭘 더 해야 하냐? 라고 물으니 갑자기 저에게 아까와 같은 눈빛을 보내며 그럼 내가 괜히 여기 데려왔겠냐?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자고 사장님을 데려왔겠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니 아줌마는 저에게 사장님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꿈만 같다. 정말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여 이렇게 살까지 많이 쪘다. 지금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듯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줌마를 뒤로 하고 이제 가보겠다고 말하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지 10분 뒤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뚱뚱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문자로 사장님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부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하루 그 아줌마를 만나고 나니 그다지 더 만나고 싶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 아줌마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듯 저를 가차없이 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고 그 뒤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도 찢어버렸고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도 지웠습니다. 그냥 저도 더 만나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오래 있어 보니 그 뚱뚱한 아줌마는 저와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 길게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자주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즐기는 아줌마라면 아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그 뒤로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경험해 봐야 좋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경험해 본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